네, 올 한 해 미국을 달군 가장 큰 뉴스는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웃사이더이자 부동산 재벌 대통령의 탄생으로 미국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예고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동맹과 한미 FTA를 양대 축으로 한 한미 관계 변화도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워싱턴 화상으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범현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먼저 지난 11월 8일에 있었던 미 대선 결과를 정리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 대선 결과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봄 유력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이후 미국 대선은 600일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두 후보의 양강 구도 속에 지난달 8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펼쳐졌습니다. 당초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가 예상됐지만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가 대이변을 일으키며 대권을 거머쥐었습니다. 1억 2,900만 명의 유권자가 투표한 이번 대선에서 전국 득표율은 클린턴의 승리였습니다. 48.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6.1%를 득표하는 데 그친 트럼프를 압도한 겁니다. 하지만 승자는 트럼프였습니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국 득표율에서는 뒤진 트럼프지만 대통령 선출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538명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 투표에서 트럼프는 예상대로 과반을 확보하며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네, 이 트럼프의 당선은 많은 사람들이 대이변으로 평가를 하죠. 그 이번 대선이 남긴 기록들도 정리해 주시죠.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클린턴보다 2.1%포인트 적게 득표하고도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선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국 대선 사상 네 번째입니다. 반대로 클린턴은 트럼프보다 290만 표를 더 얻고도 패배했는데요. 전국 득표에서 가장 큰 격차로 이기고도 정작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로 기록됐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다양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그룹을 이끌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산은 무려 30억 달러, 우리 돈 3조 5천억 원으로 미국의 첫 부동산 재벌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줄곧 워싱턴 주류 정치 밖에 머물러 온 아웃사이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또 올해 트럼프 당선인의 나이는 70살로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퍼스트레이디가 된 트럼프의 부인 멜라니아는 슬로베니아에서 태어난 모델 출신으로 미국 역사상 외국에서 태어난 두 번째 퍼스트레이디가 됐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20여일 뒤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에 공식으로 취임하게 되는데요. 현재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인수인계가 한창이라고요. 네,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 워싱턴 DC 미 의회 앞에서 열립니다. 오바마 정부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8년 만에 막을 내리고 트럼프 정부 그리고 공화당 정권이 출범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 직후 백악관에서 만나서 본격적인 정권 인수 인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권 인수 단계인데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앞으로 20여일 뒤 트럼프 정부를 채울 주요직 인선이 그곳으로 지금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내각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15개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29일 현재 농림과 보훈 2개 부처 장관을 제외하고 13개 부처 장관을 내정한 상태입니다. 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60대 백인 남성이 대거 포진한 내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명의 장관 내정자 중 11명이 남성이고 11명이 백인이며 평균 연령은 64살이기 때문입니다. 또 트럼프 내각은 3G 내각으로도 불리는데요. 미국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군 장성을 뜻하는 제너럴, 그리고 초갑부를 의미하는 가질리언 에어 등 이렇게 세 단어의 영문 첫 글자 G를 딴 겁니다. 당장 트럼프 내각에 참여한 인사들의 재산만 따져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재산을 합쳐서 우리 돈 14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야말로 초갑부 내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기존의 한미 관계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때 내놓은 공약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등 동맹들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FTA를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이라고 표현해왔는데요. 보호무역 깃발을 내걸어서 한미 FTA를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관계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동맹과 한미 FTA에 있어서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 이후 한국의 정부 대표단, 국회 대표단이 잇따라 미국을 찾아서 트럼프 정권 인수위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측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안보 사령탑을 맡을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를 더욱 강력한 동맹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는 줄곧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해왔는데요. 아직 대북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점점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뒤로한 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게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중국이 가장 민감해야 하는 하나의 중국 문제를 건드려서 북한의 도발 차단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하도록 압박하는 수를 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죠. 트럼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모습인데 미국 내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여러 전망과 제안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대표적 외교안보 전문가 중 한 명인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최근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이 화제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 증액 요구, 그리고 한국의 탄핵 정국에 따른 진보 정권 탄생 가능성을 전제로 전망을 내놨습니다. 부트 연구원은 야권 주자 중 한 명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트럼프가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은 미국과 다투는 대신에 주한미군이 떠나도록 놔둘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부트 연구원이 제시한 야권 주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인데요. 문 전 대표를 좌파로 이 시장을 한국판 트럼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대북 강경론자로 채워졌는데요. 오바마 정부 때보다 대북 정책이 한층 강경해질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미국의 핵전력 강화를 언급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북한에 핵 개발 명분을 주면서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에게 직접적인 대화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는 제안도 미국 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